자, 이번에 저번에 얘기했던 것을 이어서 한다는 느낌으로 말을 하면 큰 하나의 그 응용역학이라고 불렀던 그 부분이 이제 그 큰 하나의 파트 1, 파트 2 물론 여기는 이렇게 이 뒤에 봐도 파트 2로 돼 있긴 한데 그 크게 봤을 때 그 첫 번째는 물리가 뭐 하는 녀석이고 어떻게 뭘 하고 그리고 기초적으로 뉴턴 역학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았다고 했죠. 그리고 뭔가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뉴턴 역학을 응용해서 조금 이런저런 것들 뭐 롤링 머신 뭐 로테이셔널 머신의 일종이죠. 회전 운동 일종 아무튼 뭐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별, 천체 거기에다도 적용을 해보는 등 그런 것을 일반 물리 수준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크게 이번엔 세 번째로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제가 따로 고민을 하다가 역학이긴 역학인데 이젠 파동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된다고 이제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도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보통 파동이다, 뭐가, 그 다음 물결을 보통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냥 잔잔한 호숫가가 있는데 좀 건드리면은 여기 물 자체가 흔들려서 이렇게 모션을 합니다. 모션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궁금할 수 있기도 하죠. 그냥 봤을 때 왜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걸까? 라고 할 수 있죠. 실은 이런 것입니다. 일단은 이런 주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서 그 호기심과 그 진심 어린 그런 한번 관찰을 해보는 그런 데에서 어떤 것이든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물리든 어떤 거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로 뭔가 분위기 있게 시작을 해볼 수 있지만 여기선 이렇게 좀 우리가 진짜 물리를 해보는 거니까 목에 제가 원래 좀 잘 걸려요. 원래 그 물리하는 것답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무난하게 좀 적어보면 이런 얘기가 어차피 이게 다 맞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나. 우리가 무난하게 지금까지 이 세상 최소한 물질 세계 그 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번 사전에 검색을 해보고 최소한 우리가 감지하고 다루고 인지할 수 있다는 그 총체를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 세계가 돌아가는 모양이나 아니면은 더 넓혀서 그 원리가 물질과 matter, energy 의 모션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민을 해보세요. 그 물리 전공하는 물리 전공을 했던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몽글몽글
뽕뽕하고 좀 흥미로운 생각들을 많이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두 개가 뭐예요? 이거는 지금 영역은 아니지만 EMC 제곱 아주 유명하죠? 정확히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무튼 물질과 에너지는 아무튼 같은 성질의 것이다. 본질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이것이 모션이 있을 테고 그 모션에서 우리가 최소한 에너지 자체를 어쨌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쓸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오면은 카이네틱 에너지가 반드시 나오죠. 그 유명한 2분의 1 mv 제곱 기계처럼 외워봤네요. 그리고 이것저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것저것들이 이렇게 분포에 있어서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서 그것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포텐셜까지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미 이거 포텐셜이라고 하는 양 자체가 따로 있다고 선체 역학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아무튼 여기서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왜 이 제목은 이렇다 치고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하냐 중요해서 그래요. 이런 흐름이 그 물리 전반적인 특히 이런 메카닉스 전반에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한편 우리가 1차원 운동만 생각해보면 편의상 이것도 어떤 뭔가 그 변수를 x라고 하면 위치적 변수를 x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로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x라는 것은 우리가 이 우주 물질계 최소한 그렇게 보면 물질계 자체가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것이 이러저러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본 느낌이지만 한 차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쓴다고 한다는 얘기가 편리하게 얘기하기 위해서인 것 뿐이고요. 얘가 어쨌든 막 이렇게 저렇게 있을 수 있겠죠. 막 이렇게 저렇게 좀 이쁘게 그려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뭔가 이런 거를 해보는 거죠. 우리가 좀 관심 있어야 할 만한 부분이 이게 화학에서 아주 중요하게이든가 좀 관심이 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 편하게 무난하게 있잖아요. 얘도 그냥 갑자기 분해가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stable 번역을 하기를 안정되게 있다고 하죠. 이 안정되게 있는 게 뭐냐에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안정성이죠. 안정성은 저번에 한 말로 조금은 더 광범위한 얘기로 하면 이퀴빌리움 평형 얘기예요. 평형. 역학적인 평형, 화학적인 평형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지점을 궁금해할 수 있겠죠. 기술하기도 편리할 수 있어요. 관심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 하나랑 원자 하나가 결합을 해서 뭐가 있다고 쳐. 그럼 여기 나름의 Vx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그렇다고 할 텐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에 관심이 특히 화학에서는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안정성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뭔 얘기냐?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치면 또 수리와 물리와의 관계는 오묘한 관계라고 했지만 여기선 그런 얘기를 더 하는 거라기보다는 수리적으로 말하면 포텐셜 모양 뭐 좀 더 수학 느낌이 나게 말하면 포텐셜 커브, 펑션, 함수? 아무튼 이런 커브가 있을 때 여기 극소점, 극소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극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가령 제가 그린 것에서는 이 범위에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여기의 지점을 편의상 x 에스터리스크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긴 해요. 근데 엑스스타라고 하죠. 그냥 편의상 엑스스타. 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면 알아요. 자, 이 얘기를 염두를 해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평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된 아니면 중요한 우리가 뭐 자연과학적으로나 뭐 화학 쪽에는 특히 그렇겠죠. 그런 데서 아주 큰 이슈입니다. 그 이런저런 평형을 떠올려 보면은 뭔가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거는 원래 당연히 그 대학교 그런 자연과학 이과대에서 하는 걸로 치면은 미분적분에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bx라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를 이런 방식 내지 방법을 정식적으로 개발한 분이 테일러라고 해요. 그래서 테일러의 시리즈가 뭐가 쭉 있다는 거예요. 수학 쪽에서는 급수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테일러 급수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걸 만약 처음 보더라도 아는 분들은 알고 처음 보는 분들은 처음 보더라도 이걸 구경해 보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것에 의하면 이 근처에 대해서 무언 짓을 하는 거냐 이런 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승은 1이죠. 이거는 뭐 어쩌고 x의 1승 x의 2승 x의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x의 3승 땡땡땡 이라고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점이 여기에 있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이게 나중에 이게 다 언젠간 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주목하는 점에 대해서 이것에 따르면 x 대신에 x 빼기 내가 주목하는 점 이렇게 넣어야 하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알아볼 분들은 알아보시고 아무튼 여기 이 땡땡땡땡이 뭐가 될까? 라는 걸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런 것을 무난하게 조금 머리를 써가지고 조금 알려주면 이분은 미분을 해가지고 이것이 뭘까를 알아냅니다.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거 펜을 꺼내느라고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 어떤 상수 그냥 수 A0, A1, A2, A3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만약에 미분 적분을 같이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따라오게 돼서 소개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환기를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들어봤을 텐데 이런 거예요. x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얘를 0에 갖다 놔도 되죠.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뭐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아무튼 편의상 이렇게 하는 x의 0승, x의 1승, x의 2승, x의 3승 우리가 아주 익숙하면은 다항함수, 영어로 폴리노미얼 펑션, 다항함수 아주 다루기 편리하죠. 얘는 그냥 상수, 얘는 직선, 얘는 포물선, 얘는 뭐 이렇게 생겼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런 거 다루기가 좀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다루기가 편리하니까 이런 걸 한번 해봤다는 아이디어를 내보셨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진짜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돌아와서 물리적으로 물질 세계는 이걸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어떻게 있느냐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있느냐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전개해 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데 있어서 평형이니 뭐니 그런 데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게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게 나오기를. 자, 이제 봅시다. 제가 모양을 대략 그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 모양이 막 이렇게 됐다 한들, 좀 막 그렸네. 마치 뭐가 되냐면 이 포텐셜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막 이렇게 돼도 최소한 내가 테일러 급수라는 수리적 방법을 써서 풀어낼 수 있다면 거기서 이거는 상수죠. 자, 이제 무슨 말하는지 잘 들어봐야지. 잘 들어봐. 이것은 그냥 수죠. 그냥 x를 뭐 넣으면 그냥 수죠. 그래서 그다지 뭔가 물리적으로 흥미거리는 그렇게 되어 보이진 않아요. 이것은 직선이라고 해서 직선은 그냥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기만 하는 그런 모양이라서 관심이 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좀 이런 거를 제쳐두고 이제 조금 물리적으로나마 관심 있게 되는 영역이 뭐냐 찾아봐도 좋습니다. 왜 이건 그렇다 치고 이건 뭐지? 등등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최소한으로 뭐 형식적으로 말하면 2차 함수죠. 그래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최소한 물질이라고 하면 물질이 여기서 이런 포텐셜의 장 안에서 이렇게 결국 운동을 할 텐데 그것이 뭐 이런 데 있어서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포물선으로 근사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여기서는 이런 거죠. X스타, X스터스. 그래서 이런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당연하게 해야 되겠고, 평형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본다면 소지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이게 되고 하느냐 이슈적으로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게 조금 직역을 한 거긴 해요. 그래서 이게 다름이 아닌 심플, 가장 간단하다, 무난하다, 심플하고 이뻐서 이런 이름 붙였나, 하모니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이거 뭐죠?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에서 하는 거를 잘 다룬다면 최소한 우리가 뭐라도 잘 해보고 이게 가장 한쪽으로 크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좀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이게 크잖아요? 가장 크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써본 것이 SH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이 있고요. 아무쪼록 네, 지금 타이밍으로 20분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를 좀 빼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만큼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도입이죠. 중요하다. 그리고 그만큼 다루기가 가장 쉽다. 쉽다라기보다는 가장 관심이 가야 된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얘기들을 섞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파동이니 그런, 실은 이게 이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쓱쓱 써본다고 해보면 어디서 봤네? 이런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좀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이 비디오에서는 이런 도입 부분 정도에서 그쳐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파동 자체가 어떻게 쓰여지고 그것이 왜 중요하고 제목에서만큼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보자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파동 역학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사인 곡선 이거 하나 가지고 응용이니 뭐니 이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해볼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꽤 많은 편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니까 이번에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즐겨본다면 한번 재밌게 따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파동과의 그런 여정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